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부산 비엔날레를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갔다 온 감상평 리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부산 비엔날레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시초는 1981년도에 부산의 청년 작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작가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부산 비엔날레가 시작된 연도는 2002년도이고 국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현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비엔날레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가장 큰 비엔날레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부산 지역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 자체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오면서 만든 독특한 문화, 그다음에 노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였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문화가 만든 부산을 좀 소개하는 특징도 있고, 지역 문화의 색채가 강하게 난다는 게 제가 이번 비엔날레를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비엔날레는 9월 3일이 시작됐고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약 한 달 남았어요. 11월 6일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꽤 괜찮은 전시면서 비엔날레고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몇 안 되는 전시니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 제1부두에서 열린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 침략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의 공급지였고, 6.25 전쟁 때 전선이 끝까지 남하해가지고 거의 한반도가 공산화될 뻔했잖아요. 그때 최후의 보류가 바로 부산이었죠. 그래서 피라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던 곳이죠. 그 중심지가 바로 여기 부산이면서 이 항구였습니다. 부산 제1부두. 근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도 했었는데 섬유, 신발, 자동차, 설탕 공장들이 이제 밀집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물류 창고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있던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미술관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문화적 관련 시설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고 주제에 물결 위 우리라고 딱 써 있습니다. 가는 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공사하는 차량이 이동하다 보니까 안전은 뭐 문제는 안 되는데 먼지가 날리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인상 깊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코리안 B급 감성이죠. 근데 여기는 본래 있던 그 장소를 재활용한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작품 같아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컨테이너 박스랑 함께. 그리고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전시 장소예요. 여기가 이렇게 소음이 되게 심하거든요. 김도희 작가의 작품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작가님이라서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나름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 출신이고 조선업이 되게 발달했었단 말이에요, 부산이. 근데 많은 이주자들, 노동자들이 이 조선소 와가지고 배에 녹슨 것들을 문질러서 없애야 되는 그 작업을 깡깡이라고 했대요. 그 부식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어패류들이 달라붙잖아요, 조개 같은 거.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하다가 많은 인부들이 다치거나 손 절단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6.25를 겪으면서 전쟁 난민들이 되게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김도희 작가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을 작가 노트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일하러 다니는 바쁜 할매 대신 할배 따라서 목욕탕을 다니면 총탄 자국이 몸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다가 도이 왔나 하면서 새우깡을 이렇게 자주 사줬나 봐요. 그 기억을 담은 연출 사진인 것 같아요. 새우깡이 있고 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기억을 모티브로 이렇게 작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 진동 소리가
노동의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작가 노트를 보고 이거를 보니까 마치 총구멍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작가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몸의 소실점이라고 해서 작가님도 이거를 작업하면서 이제 전동 드릴로 이렇게 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그 노동자들의 그 경험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마기로 문질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 뒷면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약간 이거 어패류 조개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살갗 아래 해변이란 제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총구멍 같은 작품이 몸의 소실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그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잘 녹여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코리안 B급 감성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 공간에서 전시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아트뉴스 소개하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소식이었냐면 우리 호주에서도 그 홍수 피해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건 코프라는 이 작가의 작업실이 물에 잠겨서 그 작업 관련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실됐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기사였거든요. 저도 이름을 왜 암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메건 코프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스타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작가에 대해 서치하면서 이걸 본 것 같아요. 메간 코프라는 호주 출신의 그 원주민 혈통의 작가거든요. 호주 원주민의 그 정체성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은 그런 걸 모티브로 이야기를 꾸미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온 작품이 굴이죠. 굴 껍질, 목재, 철을 이용한 요 작품인데 그 연작 시리즈인 것 같아요. 본래도 요걸 같은 걸 전시했었고 이번에 참여했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 출품한 것 같지 않고 이전 했던 아이디어로 그대로 재탕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와서 직접 이거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굴 껍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좀 임팩트 있어 보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본래 제목은 저기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전시하면서 제목은 또 오프 컨트리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들어오면서 이 작품 자체의 비주얼적인 그 임팩트가 강해서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기압 같아요? 인류 최초의 화폐죠, 조개껍질. 그러네요. 그런 의미로 담았을까요? 이분이 소리 나는 음향 효과를 낸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다음 작가입니다. 현남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요즘에 핫한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젊으시고. 이 두 작품을 이렇게 엮어놨는데 공축이라는 제목으로 해저의 배에 닻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고 쇠사슬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남 작가가 작업하는 특유의 조형물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주로 에폭시랑 그다음에 폴리스틸렌, 시멘트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조형을 하는 작가. 연환계라는 적벽대전, 삼국지 적벽대전을 모티브로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적군들 물리칠 때 쇠사슬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연상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쇠사슬로 이 오브제와 닻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 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열었으니까 비엔날레의 지역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무역의 중심지이니까. 자, 강태훈이라는 작가인데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역사적인 아픔, 갈등, 뭐 자본주의, 제국주의, 구조적 모순 이런 거를 주로 담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부산의 바다인 것 같아요. 전쟁의 영상도 나오고 부산이 이제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과정도 녹아낸 것 같고 전쟁 영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작가. 그다음에 김주영이라는 작가인데 이건 설치 미술이에요. 그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 영혼을 위한 제사 그런 분위기. 이분의 그 키워드는 노마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을 겪으면서 모은 것들을
이렇게 작품화를 많이 하신대요. 분단의 비극을 모티브로 또 많이 작업하신다고 합니다. 제목이 어렵습니다. 물결은 빛이 되다, 바람이 되다, 길이 되다, 역사가 되다, 이런 작품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작품 보다가 저는 심청전이 생각이 났거든요. 여기 딱 길 걸어가다가 이게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걸로 연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오해였습니다. 이게 일단 사람 발목이에요, 이게. 발목도 나오니까 아 이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앞에 사람 얼굴도 나오고 여기 밑에 소금 같고 소금이 딱 모아져 있는데 여기 이제 물결이 나오니까 아 인당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땅의 경계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담은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가 길다 보니까 이걸 다 볼 인내심은 안 돼서 이 작가는 일단 파키스탄 사람이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대요. 그 부산처럼 컨테이너 선에서 이제 일하는 이 노동자의 불편한 진실, 그 오래된 이 컨테이너 선을 해체하면서 시달리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 실상을 이제 파헤치는 이런 작가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그 식민주의, 생태계 파괴, 노동 문제 이런 거를 고발하는 그런 작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히라나비라는 작가입니다. 히라나비. 아무튼 이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 자 초량이라고 해서 그 많은 피란민들 이주자가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판자촌이었죠.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았던 이 마을 부산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마을이 바로 요 초량이죠. 이 과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장소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옛날에 카페였는데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쓰이지 않는 폐가에 전시를 했는데 주중이구에서 전시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과연 하는 거 맞나? 저처럼 여기 진짜 전시장 맞아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보이는 이 분위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가 전시실입니다. 예, 되게 특이하죠. 이왕이면 작품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제가 진짜 오래된 구질구질 감성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전시실 작품으로 작품입니다. 만들어놨네요. 휴대폰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연출한 작품 사진인 것 같고, 같고, 본래 있던 낙서 벽에다가 이건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시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인상적이었어요. 곰팡이 낀 이 벽에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작품을 붙여놓은 거, 벽지처럼. 여기가 전시실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기 다락방인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옛날 집 보면 이런 다락방이 있었죠.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다락방. 비밀의 공간 같은 이런데. 전시 작품보다 분위기가 더 매력적이었던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요 다른 작가들 작품들도 요 폐가 안에 빼곡히 전시했으면 특히 회화 작품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밑에 층에도 전시실이거든요. 여기도 작품이 있죠. 근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하루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커스텀이라는 이 영화를 내용을 알아야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다수는 이걸 모르고 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예 영화를 크게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휴대폰만으로도 이걸 뭔지 알아보기에는 너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분위기는 예술이었다. 평상이랑 이 연출이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재밌게 활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든다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화장실 같더라고요. 화장실 바깥에 있었으니까 옛날에. 와, 이 비극 감성 너무 좋죠. 작품보다 이 외적인 요소가 더 흥미로웠던. 보세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분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이거 맞나? 스태프 두 분 아니면 절대 진짜 하는지 마는지 모를 법한 그런 곳입니다. 임대한다고 써있네요. 이제 곧 누가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초량 카페 근교에서 본 모습.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도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피란민들이 되게 많았고 섬이죠. 기본적으로 영동대교가 보여서 과거에 전쟁 이후에 떨어진 그 가족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대감에 이제 설레었던 장소이기도 했고, 근대 조선공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깜깜이 작업을 되게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야외 극장으로 재활용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밤에 여기를 갔거든요.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름 시간 보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정보를 잘못 못 찾았겠죠. 허탕 쳐가지고 아무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귀신집 같은 이런 분위기를 혼자 느끼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웠던. 그래서 아까우니까 여기 사진 하나 찍고 돌아갔죠. 평일에는 7시 한다고 써있는데 이 정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허탕치지 않으려면.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까요?